요새 관심 많으신 게 1주택, 다주택. 1주택이어야지만 세금이 적고 다주택이면 양도세도 많이 내고 종부세도 많이 낸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특히나 저희 다림은 비거주자분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다주택에 대해서 한국에도 있는 집이 있고 외국에 살고 있는지 외국에도 집이 있는데 이거 다 합치면 당연히 다주택인데 나 그럼 폭탄받는 사람이야? 이런 걱정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도 집이 있고 외국에도 집이 있는 이런 비거주자분들을 위한 양도세, 종부세에 대해서 주택수 계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에 있는 주택은 한국에서 고려 안 합니다. 빼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주택수만 가지고 중과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니까 우선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양도세, 종부세 할 때 한국의 주택이 하나고 외국의 주택이 엄청 많으세요. 막 10개 막 이렇게 넘게 있다고 치더라도 한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한국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종부세도 중과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또 사례를 둘로 쪼개볼게요. 외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집 하나, 외국의 집 하나.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국의 집 하나, 외국의 집 하나. 요거 두 개를 비교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양도세. 양도세의 경우에 거주자인데 한국에 집이 있고 외국에 집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한국에 있는 집을 팔 때 첫 번째로 중과되냐? 중과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한국에 집 한 채인데 한 채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해주냐? 외국에 집 있으니까 이거 2주택자로 봐서 적용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러실 텐데요.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거주자다. 비거주자고 한국에 집 하나 있고 외국에 집 하나 있다. 이럴 경우에 집이 두 개니까 비거주자라서 중과? 이런 건 없이 중과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집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비과세는 거주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종부세. 현행세법에서는 종부세가 주택이 2개일 때는 중과가 안 되죠. 주택이 3개일 때만 중과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의 케이스는 한국에 집 하나 있고 외국에 집이 2개가 있는 경우로 고려를 해볼게요. 이런 경우인데 어떤 분은 한국에 사는 사람, 어떤 분은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외국에 있는 집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쳐서 집이 3개라고 중과하지 않고 한국에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냅니다. 똑같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나 똑같이 한국에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낸다. 근데 그러면 한 채니까 이거 한 채는 원래 종부세 12억까지 공제 다 되는데 비과세 되는데 하실 텐데요. 이럴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원래는 일반적으로 9억을 공제하는데 9억이 그러니까 일종의 디폴트죠. 그런데 세법에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는 12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는 집이 12억인 거주자분은 종부세 낼 게 없지만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갖고 계시는 외국에 거주하시는 비거주자라면 종부세 낼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도세의 경우에는 거주자, 비거주자가 아주 딱 갈리지만 이 종합부동산세는 9억, 12억 여기서만 갈리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이 내용은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한국에서 한국에 있는 자금으로 돈이 나가서 해외 부동산 취득하시면 해야 될 게 사실 엄청 많아요. 나갈 때부터 무슨 돈으로 취득했냐? 갖고 있을 때 어떻게 쓰고 있냐? 팔았을 때 양도세 어떻게 내냐? 이런 거 3가지 단계마다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은행에 제출하실 것들도 있고 그때그때 세무서에 제출하실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돈으로 해외 부동산 사면 지킬 것들이 생긴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금으로서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갖고만 있어서 혹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에 끼치는 영향은 없다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근데 만약에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임대를 놔서 임대소득이 생긴다. 그럴 경우에는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같이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죠. 요즘에 워낙 글로벌하게 외국에서 부동산 갖고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에 왔는데 그 부동산에 수입이 생기고 그 돈이 마치 필요하지 않아서 그냥 거기 뒀어요. 그럴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냐 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라면 갖고 오시지 않으면 신고 안 하시는 특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외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그게 언제 샀는지 나의 현재 포지셔닝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그 세무사랑 꼭 상담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외 부동산이 있으면 해외에 자금이 있다는 걸 과세관청이 알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죠. 1년에 매 월말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금융계좌의 합계가 5억이 넘어가면 한국에 신고해야 되는 제도.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의 대상이 본인이 되는 게 아닌지 그것도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설명드려봤고요. 다음 기회에는 해외 부동산 취득 절차를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